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 30여 명이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고려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권이 없거나 무국적자들은 제3국 난민촌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올해 1월 돈을 벌려고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 동포 리 제니스 씨. 러시아의 침공 뒤 루마니아 난민촌으로 피신한 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급하게 신분증만 챙겨 몸만 빠져나온 탓에 루마니아 난민촌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2주째 발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권 없어서 여기 한국 나라 못 올 거예요. 못 들어갈 거예요. 비자 못 받았어요. 우크라이나 여권 안 나와요. 여권 받을 수 있으면 여기 도와주십시오. 루마니아나 폴란드 등에는 전쟁을 피해 달아났지만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못한 우크라이나인들 수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제니스 씨의 어머니처럼 급하게 전쟁을 피하느라 여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무국적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 등으로 농사를 지으러 갔다가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적 등록을 못한 무국적자들이 다수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은 우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여권 발급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는 여기서 여권 내줘요. 바꿔도 줘요. 그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쪽에 전쟁 나서 못 해준다는데. 하지만 최소 4, 5만 명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올해 1월 무국적 재외동포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2달째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광주 동구청장과 곡성군수 선거 출마자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이성각 박상훈 기자입니다. 전현직 청장이 재격돌하는 광주 동구는 민주당 공천 경쟁에 4명이 뛰어들었습니다. 임택 현 청장은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광주 동구를 찾고 싶은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조성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행복지수 1위 동구를 실현하겠다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구를 찾아드는 찾고 싶은 동구, 도심 거점 관광으로 육성하여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래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복합 쇼핑몰 동구 유치와 온 동네 공용주차장 확충 등을 약속하며 구청장 탈환에 나섰습니다. 동구는 지난 4년간 멈춰 있었고 학동 참사의 아픔과 불명예만 있었습니다. 동구를 다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활이 편하고 가장 풍요로운 동구로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강신기 후보는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통해 동구 20만 시대를 열고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중앙과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진선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은 KTX 광주역 정차 추진과 이순환도로 동구 구간 요금 무료화를 약속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정 경험을 했고 우뚝선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정 경험과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 진선기가 동구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명의 민주당 후보 외에 국민의힘에서는 양혜령 전 시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양 전 의원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15%를 득표한 광주 동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며 복합 쇼핑몰 유치와 마사회 이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도왔었는데 그 결과 당선됐고요. 당선됐기 때문에 제가 나갈 이유가 됐습니다. 서울과 광주, 호남 이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심부름꾼이 돼야 되겠다.
오랫동안 동구에 기반을 두고 표밭을 다져온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유군기 현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한 곡성군수 선거전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곡성군의회 의장을 지낸 이상철 전남도의원이 국민행복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교육에서 답을 찾자 해서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미래교육재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 전 군의원도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담양, 곡성, 구례를 잇는 내륙 생태체험 관광벨트를 구축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곡성군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중했던 부분인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마을 속으로 또 생활 주변 속으로 예산과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도 거셉니다. 두 번째 군수 도전에 나선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은 산업단지 구축과 대규모 수목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곡성, 또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곡성 비전을 제시할 후보, 저 조상래가 함께 하겠습니다. 삼선 군의원을 지낸 강대광 전 군의원도 옥과면의 탄탄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두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대표 공약은 주민자치제 전면 시행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컬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민주주의 부활을 위한 지방자치의 전면 도입으로 인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0여 년간 곡성에서 언론사를 운영한 박정하 후보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곡성을 문화 강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강조했습니다. 곡성의 마을과 골짜기를 누비면서 곡성의 역사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해 왔습니다. 이것들을 문화 강군으로 만드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이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번의 군수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된 곡성 군수선거는 무소속 강세가 다시 확인될지 아니면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무등산 정상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복합 쇼핑몰 유치 등 26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광주 대전환 특위는 어제 그린 스마트 펀시티 구상 중간 보고회를 열고 수소트램, 전기차, 케이블카를 통한 무등산 정상 접근성 개선,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인재, 일자리 플랫폼과 가상융합 도시 공동체 플랫폼 구축도 포함했습니다. 대전환 특위는 6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민선 8기 집행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봄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광주 전남 곳곳에서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목포가 5도 안팎, 여수가 6.6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 담양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도 2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강진과 장흥, 완도의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도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광주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어제 하루 7,92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하루 사이 사망자도 8명이 발생해서 광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모두 32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 순천에서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제 하루 13,6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업체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일으키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이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시공사를 등록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실 시공 무관용 원칙 19개 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주시의 반대로 4년여 동안 가동을 멈춘 나주 고형 폐기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잠시 후 10시부터 재가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재가동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 개시 신고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최근 난방공사가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우리 사회 현실적인 성차별 구조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여가부 폐지가 실행된다면 성별, 세대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